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날 문서 실무 과정 1편 문서 완성도와 스타일 현장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수 과제가 많아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게 영업 관련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 강의에서 공개 인터넷 강의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중요한 사항들을 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 이제 실무인데요. 처음에 어, 연약 집안 도로 현장 전용 프롬프트 세트인데요. 연약 집안제 디스크 도출하는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잠깐만요. 우선 먼저 실행시키고요. 연약 집안 디스크 도출하는 프롬프트니까. 입력 자료는 이제 제가 감리로 있는 현장에 있는 종합 보고서를 입력 자료로 넣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도로 현장이 이제 모든 현장이 이제 개설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 기반이 이제 리스크 도출을 위해서 어, 하는 전용 프롬프트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성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중점 관리사항, 이건 이제 연락 지방에 대한 것도 쭉 나오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다 적어서 이걸 보고 설계서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력 형식은 이제 이렇게 넣고 일자령.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리스크가 발견이 되면 이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이제 공정, 품질, 안전, 영향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고 출력 형식. 잠깐만요. 오늘 돌아갔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출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자꾸 제가 제가 있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지금 AI가 지금 그 명령어에 대해서 인식하는 단계니까요. 지금 자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자료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음, 출력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그에서 대응 전략이 되는 것들이 이제 원인 즉시 조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포함해야 될 사항들 이제 성도 관리랄지 대기 기간 심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을 테고 추가 요구 사항이 이제 현시용이 필요하거나 뭐 대기 관찰이 필요하거나 뭐 계측 강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이제 공정벽 실현 계획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공정관리 계획, 품질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 환경 민원 관리 계획, 정보의 문서 관리 체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공통 작성 형식이 이제 이렇게 있을 테고
이제 항목명 출하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어, 안전관리 계획, 환경민원 관리 계획, 정보 및 분소 관리 체계, 추가 원칙, 그다음 현장 관리자 의사결정서 요약,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를 어떻게 처음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종합보고서, 제가 있는 감리 현장에 종합보고서를 이제 넣습니다. 이제 이건 연합지방 동규가 선택했던 과정은 다르는데, 연합지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설명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연합지방을 했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교통수요 예치,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래서 이제 선형 연역 지반, 배수비, 농벽, 교량, 구조물 기초, 포장, 교통안전, 신기술 신공법 뭐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이제 어, 교량 같은 경우 이제 중요 구조 인면도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그런 게 들어갈 테고 교량 종평도 같은 거 들어갈 테고. 근데 전체 사업 종평은 너무 용량이 커서 그거는 좀 어, 그날 문제가 있어요. 너무 커서. 그것도 이제 잘라서 들어야겠지.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심의할 때는 조금씩 이제 조금씩 추려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문서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어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종합보고서인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현장 리스크 도출이거든요. 아까 리스크 도출에서 어, 작성 원칙은 항상 같은 내용이고 중적 분석 관점은 실제 연약 시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리스크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적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자기 하는 분야에서 이제 어떤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적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출력 형식. 여기서 지금 음, 엔지니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뭐 작성은 지나지 출력 형식,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따라와서 항상 넣어야 되는 거고 어, 리스크를 도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 엔지니어가 이걸 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AI를 활용한 문서 실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그럼 이제 얘가 예를 동안 한번 볼게요. 순차적으로. 이게 처음에 이제 현장이 개설이 되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우리 업무 우리 업무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정에 영향이 어떻게 주는지, 품질의 영향, 안전, 환경 민원, 비용 영향도, 발생 가능성, 초기 대응 필요성 이 정도가 이제 그 관심사가 될 거예요. 리스크를 분석한 다음 분석 작업이.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뭐 가능성이 높은 걸 위에 있겠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 출력 형식은 이제 아까
분석한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대응 전략, 리스크가 이제 됐으면 핵심 전략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 원인, 뭐 즉시 조치, 중기 대응, 관리 지표,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작성돼야 되고,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도 이게 이제 단계 성토, 성도 속도 관리, 압밀 촉진 및 대기 시간 관리, 어, 공기 단축과 안전성 확보의 균형, 무기 대응과 배수 선행 조치, 계측 결과 기반 시공 판단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I를 활용한 문서 실무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 과정 AI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 게 이제 AI 활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다음에 이제 공정변 이제 실행 계획이 나올 테고, 대상 공정이 이제 자기 현장과에 있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뭐 연락지방 계량공이 있을 테고, 본선 성토공, 구조물 접속 처리, 배수공 가배수, 반입토비 운반 계획, 개치 설치 및 개치 관리, 기존 도로 접속 교통 정리, 뭐 이 정도가 아마 실행 계획이 작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또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 게 이제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별 포함 항목.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이걸 단숨에 다 생각해 줄 수는 없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턴키에 보면은 턴키 과업지선 안에 이제 지침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뭐 사업 수행 계획서 뭐 이렇게 보면은 지침들, 작성 지침, 시방서 이런 쪽의 내용에 보면 포함해야 되는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턴키랄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과업생에 대해서 지침서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잖아요. 체크리스트 같은 거, 배점표지 일종의 그런 것들의 내용을 좀 참조해서 적으면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아웃풋을 내놓는 건데, 뭐 공정관리 계획이랄지 품질관리 계획이랄지 안전관리, 환경 민원관리 계획, 정보비 문서관리 체계, 이건 현장이 개설이 되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먼저 그런 거니까. 잠깐만요.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왔나 봅시다. 음,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잠깐만요. 그 다음번 내용은 또 보고요. 이제 종합보고서만 이제 이게 뭐 종합보고서만 넣은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아주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 보면 음, 얘가 이제 보면 설계자료에서 실제 시공 중 현장 대책 결과나 별도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는, 그렇죠. 설계서 A시리에서 종합보고서만 넣었으니까. 그래서 설계서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 리스크 목록 정도로 잡겠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자료를 넣었으면 또 바뀝니다. 음, 그래서 설계서를 읽어보면 허용 치반의 실사, 이게 이제 설계서에 대한 조건들을 쭉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제.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아까 도출하고 명령을 냈잖아요. 디스크 도출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리스크 원본이 본선 전관 교차로 연결 이설 도로가, 이 밑에 것들은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해당 페이지예요. 이렇게 어, 누르면 그 해당 페이지가 딱 뜹니다. 이렇게 얘가 했던 것들이. 음. 리스크 첫 번째가 연약진 두께, 강도, 안밀 특성 및 구간별 편차로 동일한 시공관리 기준 적용 시 심화 안정이 달라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두 번째가 계량 공법 적용 범위와 실제 연약 지방 분포가 다를 경우 미계량부 또는 과소계량부가 발생할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 본선 2-4가 구간 만석 신용교차로 신길이 이설도로 구간별로 PBD, DC의 매트 공법이 상이한 공법이 적용되어 있는 특히 2-2-3 구간은 차별 적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리스크가 단계 성도 및 성도속도 미준수 시 측방유동 전담 파괴 인적 구조물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 아, 잠깐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뒤에 거 실행시키고 나서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관리가 된 리스크를 먼저 뽑은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리스크 등록부 작성이죠. 설명이 돼 있으니까. 도출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는지. 그 다음번에 이제 네 번째 리스크가 안밀 대기간 부족 시 잔류치마 과다 및 포장 배스크 후속 공장 지연 리스크. 이게 설계가 법상에서 왜 그런 게 있냐면 연락 지반 목표는 30개월이나 2-2-3 구간은 40에서 45일 처리가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시된 도로 구간 허용치마 10cm로 설정됨. 좀 내용들. 여기 이제 제가 이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려고 제가 실제로 감리하고 있는 현장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7번. 구조물 적석부 기존 도로 인접부의 차등 거동으로 인한 단차 균열 발생할 리스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 보고서에 교대비 날개비 검토 목적은 뒷체험제 침합 유실로 인한 교량 접속부 손상 방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역티형 교대는 뒷체험부 가진 곤란으로 공영 중 부두 침하가 발생이 돼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 보고서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나 보네. 예. 그 내용 좀 찾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내용이, 그 내용 난 보고서에서 못 봤는데. 음, 그런 내용을 제가 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못 본 내용인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번, 9번. 9번이 뭐냐. 토치장 운반 거리와 반입 지하고는 성투 속도와 공정 확보가 곤란한 리스크. 아,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치장은 충남 부여와 전북 완주로 제시되어 있으며 운반 거리는 각각 20km, 22km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렇죠. 설계 시 미시행 또는 누락 조사 구간에서 설계 조건과 상이한 지원 조건 출현 리스크. 교량 미수충. 이게 미수치에서 했죠, 이렇게. 이거 한 12가지 전에 찾아줬네요. 우선, 이 정도 찾아주면은, 음, 그래서 핵심 리스크는 네 가지로, 연약층 분포 심도 편차와 계량 범위가 불일치 리스크, 2-2-10 구간 장기 안밀 구간의 공정 지연 리스크,
계측 결과 위반형, 계측 운영, 지연에 따른, 리스크, 음. 따라서 실무적 판단은 현장은 설계 완료형 현장이라기보다는 시공 초기 확인 조사 및 계측 결과에 따라 설계 관리형으로 운영되는 현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건 정확히 찾았어요. 진짜 여기는 음, 계속 설계 변경 해가면서 있어요. 업무량이 저도 상당히 많은 현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우선전 확인사항, 시공증 사항들, 착공조 확인사항이 2- 추가 조사 확인 여부 실시, 계량음포, 추가 확인 필요, 한입창 승인자 토지장 운영 계획, 뭐, 그렇지, 이런 게 있겠죠. 어,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분류를 했잖아요. 리스크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리스크를 바탕으로 리스크 등록부를 작성해줘라. 이제 공정에 대한 품질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추가 요구사항이 이제 상위에 놓고, 이거는 이제 앞에 거 후속 작업이니까. 잠깐, 다음번 거 10번, 이제 대응 전략이죠. 그 10번 이렇게.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AI 실무 활용에서는 그 순서대에 작업 순서를 과업 지식심사랄지 과업 이런 걸 놓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는 게 이제 그 AI 활용 능력이거든요. 관점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면 심화 중점 우기선 조치 이거는 이게 초기 실무 판단이니까 우리 아까 설계 보고서만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밖에 안 나오겠지 이제. 공정의 영향이 제일 큰 거. 품질, 안전, 환경, 비용성. 공정을 좀 보죠. 제일 게 어, 장기일로 아밀로에 인한 공기 초과의 후속 공정 지형. 이게 보면 여기가 연락지가 훨씬 더 높은 데거든요. 공정 영향이 클 테고. 기존도 접속부 변형 및 교통처리 영향. 이게 제일 품질 안전에 영향이 있네. 연락 기반 2-C 실내 시험. 그렇지. 여기가 제일 심도가 깊은 구간이니까 확인 부분에 실내 시험 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 속도 승인 체계 성토 중지 기준 수립. 우리 현장은 이게 기준이 없죠. 그냥 기술 기술 지원 감리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체계가 없으니까. 설치비 초기가 받고 또 마찬가지고. 여기 세 가지는 그냥 토질 감리가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되는 거 있습니다. 이 체계가 없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런 거 계획 세기가 어렵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해 가면서 보는데 이게 어, 뭐 더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런 거니까 이제 리스크 대응 전략 그냥 하나 읽어봅시다. 크게는 장기 암밀로 인한 공기 지연, 단계 성토 관리 실패, 심화 수평변이 관리 비흡, 구조물 접수부 기준 도로 및 접수부 부등치마. 그래서 선시공이 필요한 구간은 이거고 제심도도 깊으니까 문제 장기 및 암밀 공기 이런 같은 경우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제 시공하는 사람 중에서 터키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이슈로 적어 넣을 때 뭐 이런 거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단계 성탑의 성토 관리 전략에서는 선시공이 필요한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이겠지. 그렇죠. 이거 고성토 기간이니까. 되기 또는,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 설계 프롬프트도 엔지니어가 이런 게 하겠다고 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얘의 가치는 뭐냐면 그 설계도서를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걸 정리해주고 확인하면서 보고서를 보는 거는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해 준다 뿐더러 이게 만약에 이제 경쟁 설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이제 계획서랄지 뭐 아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음, 손을 엄청나게 줄여주겠죠.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하잖아요, 현장에서. 제출할 때 이런 걸 내죠, 이제. 음, 아까 했던 게 이제 공정몇 실행 계획,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공사 공무가 맨날 만드는 문서지, 이게. 음, 그다음에 뭐야, 구조물 접속부 대응 전략.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인은 이게 있고, 즉시 조치 사항이 이게 있고, 중기 대응. 희전도로 접속부 부등치마 및 교통 대응 전략. 뭐 신형교차로 황등 진입로 접속부, 국토 접속부, 월성교차로 하나 접속부. 그렇지. 경계부가 연동치마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화만 했죠. 이게 제가 좀 천천히 보는 이유가 우리도 이제 이거 보고 있는 분들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제 저기 뭐야 토목 실무 경력이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유효한 강의고 이거는 그냥 AI 실무 강의면서도 AI 강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완성된 게 있는 시니어 단계의 엔지니어들이 AI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학습 목표도 거기에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무 단계 실무자급에 대한 강의는 아니고 이 AI 제가 하고 있는 AI 실무 강의는 어, 책임자급에 대한 AI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 무기 대응비 배수 선행 조치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다 읽지 말고 이게 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강의는 적절치 않아요. PC 파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계측 결과 기반 시공 판단 체계 전략.
구간별 실행 우선도 정리, 선시공이 필요한 구간, 2-2, 3, 4 구간, 그다음에 대기비 관찰이 필요한 구간, 여기도 이제 사유가 적절하네. 10cm 초과한 암물 기한이 단축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요. 계측 강화가 필요한 구간, 설계 재검토가 필요한 구간,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쭉 이렇게 해야겠다 순서를 잡은 거고, 이거 내면 또 이걸 해네. 32개 주차비 일정 형식으로 정리하겠다. 실행 계획을.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AI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음,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장에 딱 개설이 됐을 때, 자, 연락 지반은 제가 설명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고, 원점에 모든 현장에, 어, 조사하면 처음 리스크를 먼저 도출하지 않겠어요? 예, 도출하죠. 이거는 이제 감독이 됐든 감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 현장에서 이게 뭐 구조가 됐든지 간에 뭐가 리스크인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목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항목을 정리해야 얘가 이게 설계도서 전체를 집어넣는 게 많거든요. 이거 전체를 넣고 뭐가 리스크인지가 될 수 있는지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는 거는 설계도서를 다 하나씩 읽어보는 거잖아요. 하나씩 읽어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AI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걔가 이제 이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리스크를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등록,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가 이제 뭐냐면 공정 품질에 어떤 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보잖아요. 예. 우리 작업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줘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전 리스크를 놓고, 어,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 건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포함된 관점들이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연약 지반 성토라서 관점인데, 이게 아까 뭐 도로 계획이랄지 뭐, 아니면 철도랄지, 뭐 수자원이랄지, 그런 데 가면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관점도 일단 채워야 되겠지만, 뭐 과업수행 계획서랄지 아니면은, 아니, 처음에 사업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설계할 때 발주처 요구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강공, 일반 설계에서는 이제 베끼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터키 같은 거는 할 때는 처음에 요구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면은 이런 것들 잘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별 실행 계획.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라는 게 이제 설계사, 시공사, 감리 다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공정별 실행 계획은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 엄청 중요하죠. 이게 그다음에 이게 공사하기 전에 이제 시행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관리 계획 이거 이제 문서화 시켜줘야 되니까 어, 이런 계획서가 없으면 이제 현장에서 다 바로 문제가 되죠. 이건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서 체계니까. 이 정도를 이제 어, 해봤어요. 네, 이제 또 그때 오신 분 중에는 저한테 이제 질의사항 중에 감리도 있었고, 응?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문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 세미나 목표가 같이 고민하면서 떻게 문서를 만드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말이야. 자, 그러면 리스크에 대해서 공정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연락지방 계량 공정표에서 실행 요약, 리스크 순서, 적용 공법이 선정 근거, 선행 조건, 장비 인력 계획, 이거 추정 과정인데, 뭐, PBD, 니그, DCM, 천공 하나짜리, 백호, 불도저, 전국론, 롤러, 덤프트럭, 측량치, 개치띠, funici업띠, 조합, 장비 인력 계획, 공정비 하는지. 자료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게 나온 거예요. 일반 보고서에서 잘 안 나오니까. 일단은 놓고. 세부 설명, 그 다음에 본선 성토공에서 이거.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큰 꼭지는 다 있어요. 본선 성토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시공사에서 감리한테 이제, 공사계획서 낼 때 이런 내용, 테마들이 좀 들어갈 내용들이 있겠죠.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리스크지만 시공 순서가 있고, 적용 공법이 선정 근거, 선행 조건, 장비 및 인력 계획, 공정상 병행 가능 여부, 품질 관리 포인트, 시험비 계측 항목, 계측 결과 기반 포인트, 판단 포인트, 안전관리 포인트, 안경비 인원관리 포인트, 현장 빠져 이런 것들이 쭉 적어 들어가잖아요. 장비를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체를 리스크 찾아는 거이지만 디테일에 대한 문서 찾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서 만들면 또 군서 만들어져요. 음, 구조물 접속 처리에 대해서 계획서, 배수공 및 가배수로, 음, 반입 토인 운반 계획. 여기다 이제 저 요새 그 감리도 보면 이게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요새는 감리가 혼자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혼자 다 만들거든 서류를. 근데 이런 것도 이 설계도서도 이러는데 간단한 문서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기존 설계 틀이랄지 도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문서를 이렇게 작업질하면 AI는 그 여러 가지 문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AI 입력 운영자가 이렇게 했던 그 꼭지에다가 그 꼭지에 갖다 비슷한 그 꼭지에 해당되는 설계서 도서 내용을 뽑아다가 거기다 붙여주는 능력은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실무 AI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해요. 계측, 설치, 계측 관리. 음, 이게 설계서에 장비비 인력 계획이 없으니까 추정 과정치를 적였네요. 리스크를 보면 현장에서 소장이 됐든 단장이 됐든 기술 지원 감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잡아오는 사람이 없다. 셋 중에 하나도.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겠죠. 그래서 이게 군 생산성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관리 계획 만들어주러 가죠. 어, 제가 공유한 프롬프트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 그 AI 방에 AI 학습방에 보면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저 우리 저 88학번 동기가 과제를 참 잘 해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사학번 선배님도 강의를 했는데 아니 과제가 굉장히 훌륭한 걸 해줬는데 그거 두 개를 다 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보다 보편성이 있는 거를 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리 현장에서 이제 단장이랄지 이런 감리 단장들도 여기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해오는 강의는 이제 너무 좀 지역적인 내용이라 그것도 다음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선은 AI 실무에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주제니까 그거기 좀 우선 지방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현장에서 뭐 단장님들이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 하시는데 그것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큰 흐름을 잡으면 그런 것들은 자기가 역량이 또 바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 보죠. 공정관리 계획,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민원관리. 공정관리 계획에서 관리 목표. 이제 이런 작업 순서가 이제 공정관리를 하면 이렇게 크게 아우트라인에서 이걸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공정관리 편만 이제 그걸 태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설계서에서 이렇게 캐드랄지 뭐 이런 도면에서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해가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공정관리 계획서가 됩니다. 뭐 품질관리 계획서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이제 시험 수량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침이 많아요. 그런 것 갖다 그러다가 쓰면 품질관리 계획이 되고 실현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내역에서도 수량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아웃라인을 잡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과정이 되겠죠. 음.
안전관리 계획에서도 스마트 기술,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이제 시공사나 설계사나 수주 단계에 있어서는 공사 전에 수주 단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이건 수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씩 분석해내는 것들은 이제 공정이 어려워질수록 실제로 현장에서 수익이 남냐 안 나는 이런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오늘은 그냥 어, AI 실무가 AI 실무 교육에서 문서 작성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1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스타일, 문서 스타일이랄지 이런 건데 문서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문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뒤에 거는 좀 약간의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AI 실무 과정을 제가 네 편으로 쪼개는데 1편의 과정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문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그분하고 좀 통화를 통해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가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작업 효과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또 문서 실무 과정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어떻게 문서 실무 과정에서 고민해야 되는지 그 기회를 만들어준 저기 강동구 동문한테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감리랄지 여러분들도 이제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 강동기 동문이 제시한 내용들이 어, 저기 큰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PC는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근데 뭐 자료가 적어서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계속 그 시행하는 과정에 같이 호흡해 가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AI를 통해서 이루어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